안녕하세요. 윤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분석한 주제는 OTT 멀티호밍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 이론적 논의, 그리고 연구 문제,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리고 이 연구의 시사점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내 OTT 서비스 이용자는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6%였던 OTT 이용률은 2021년에 거의 7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TT 사업자는 이러한 증가하는 OTT 이용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독점 콘텐츠 확보를 통한 서비스 차별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각 OTT 서비스가 주력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차이가 생김에 따라 이용자들은 여러 개의 OTT 서비스를 동시에 구독하고 있는 멀티호밍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멀티호밍이란 개인이 2개 이상의 유사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멀티호밍을 하는 이용자는 멀티호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국내 OTT 이용자는 현재 2022년 기준 평균 2.7개의 플랫폼을 동시에 구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이용자가 왓챠나 넷플릭스와 함께 웨이브를 함께 이용하는 것을 모두 멀티호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멀티호밍을 하는 큰 이유는 컨텐츠에 있는데요. 멀티호밍을 하는 이유가 이제 넷플릭스가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 왓챠, 티빙, 웨이브가 제공하는 컨텐츠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는 OTT 이용자가 넷플릭스에는 없는, 하지만 왓챠에는 있는 유명한 HBOD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고 하면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왓챠를 동시에 되게 됩니다. 이러한 OTT 멀티호머의 비율은 OTT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넷플릭스 전체 구독자 중 멀티호밍을 하는 구독자는 40%, 그리고 왓챠의 이용자 중 멀티호밍을 하고 있는 구독자 수는 이제 전체의 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살펴보고 생각이 드는 것은, OTT 이용자 중 절반이 훨씬 넘는 이용자가 이미 넷플릭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 추가로 왓챠나 티빙, 웨이브 등 타 OTT 플랫폼을 멀티호밍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왜 이용자들이 멀티호밍을 하고 그들이 주로 멀티호밍하는 서비스 조합이 왜 다르게 나타날까라는 의문점이 들어 본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분석의 큰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멀티호머들은 어떤 OTT 콘텐츠를 시청하고자 하는지, 멀티호머들이 주로 하고 있는 OTT 서비스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OTT 서비스별 콘텐츠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설문조사를 통해 OTT 멀티호밍 여부와 OTT 멀티호밍의 조합이 왜 달라지는지, 이용자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멀티호머들은 기존 OTT 플랫폼엔 없는 특정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새로운 OTT 플랫폼을 보완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며, 각 OTT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멀티호밍할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시아경제 최근 인터뷰에 따르면 직장인인 임유나 씨는 킹덤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넷플릭스를 가입했지만, 이제 최근에 포털 사이트나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유명한 영화나 해외 드라마가 이제 넷플릭스엔 없지만 왓챠에는 있기 때문에 멀티호밍하게 됐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존 OTT 이용자들은 커뮤니티나 포털 사이트의 OTT 서비스별 콘텐츠를 비교를 하는 이러한 온라인 리뷰 글을 살펴보면서 이제 현재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콘텐츠 OTT와는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타 OTT를 선택해서 멀티호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OTT 이용자들이 OTT 비교를 위해 남긴 온라인 리뷰를 분석해서 이제 멀티호머들이 시청하고자 하는 OTT 콘텐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OTT 서비스 간의 연관성은 어떠하고 콘텐츠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멀티호머의 특징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성별, 나이, 소득 수준, 가구 수에 따라 멀티호밍 여부가 달라진다고 응답하였고, 이제 이용량, 그리고 선호 콘텐츠에 따라서도 멀티호밍 여부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멀티호밍을 하는 조합 또한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넷플릭스 왓챠를 이용하는 넷차의 이용자, 그리고 넷플릭스 웨이브를 이용하고 있는 웨이브, 네디브, 이러한 조합에 따라서 인구학적인 특성이나 선호 콘텐츠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이 도출이 되었고, 네,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텍스트 마이닝과 설문조사의 혼합적 방법론을 사용하였고,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키워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연관어 분석을 통해 멀티호머들의 콘텐츠 니즈, 주로 멀티호밍하고 있는 OTT 서비스 간의 연관성, 그리고 각 OTT 서비스만의 콘텐츠 특징을 분석을 하였고, 이후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멀티호밍 여부와 멀티호밍하고 있는 서비스 조합이 달라지는지 검증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이항 로지스틱 분석과 K민즈 군집 분석, 그리고 다항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분석은 텍스톰을 활용하여 진행을 하였고, 수집 키워드는 OTT 복수 구독, OTT 비교, 수집 기간은 약 1년의 기간 동안 16,000건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고,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는 멀티호머들이 보고자 하는 콘텐츠 니즈를 파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는 OTT 서비스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연관어 분석 내지는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넷플릭스만의 콘텐츠 특징, 왓챠만의 넷플릭스만의 OTT 콘텐츠 특징, 각 서비스별로 이제 콘텐츠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온라인 리뷰 글의 언급 빈도가 높은 4개의 국내 서비스,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디즈니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수집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4월 달에 이미 진행을 하였고, 넷플릭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558명 중 성실 응답 338명을 최종적인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이때 선호 콘텐츠에 따라서 멀티호밍 여부나 멀티호밍을 하는 서비스 조합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넷플릭스 이용자의 선호 콘텐츠를 수집을 하였고, 이를 위해서 실제 설문 응답자의 넷플릭스 화면을 켜게 하여서 그중 화면 중 내 같지만 콘텐츠 탭에 보이는 콘텐츠 제목 10개를 적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해당 탭은 넷플릭스 이용자가 직접 자기가 시청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찜하기를 눌렀던 콘텐츠를 모아서 보여주는 탭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굿플레이스, 워킹데드, 블랙미러를 보고 싶어서 찜해놨다면 제가 보이는 내 같지만 콘텐츠 화면에 각각 굿플레이스, 워킹데드, 블랙미러 콘텐츠가 보이게 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제가 보고자 했던 콘텐츠였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콘텐츠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문 응답자의 내 같지만 콘텐츠에 보이는 콘텐츠를 수집함에 따라 더 정확하고 객관성 있게 넷플릭스 이용자의 선호 콘텐츠를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문조사 이후 콘텐츠 DB 그리고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각 콘텐츠의 장르, 포맷, 제작 국가 정보를 추가로 수집을 하였습니다. 변수 명가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고,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OTT 비교, OTT 복수 구독에 대한 온라인 리뷰를 수집하여 키워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제 영화, 글로벌, 드라마, 한국, 다양, 토종, 오리지널, 최근 미국, 오징어 게임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OTT 이용자들은 영화와 드라마, 글로벌 콘텐츠, 최신의 콘텐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나 글로벌 콘텐츠에 대한 언급과 함께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토종 작품에 대한 국내 OTT 이용자들의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적 글로벌 콘텐츠들이 대거 추가되면서 국내 OTT 이용자들의 K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두 번째로 OTT 비교, 온라인 리뷰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넷플릭스 는 타 OTT와 유사성이 낮은 OTT로 나타났으며 왓챠와 티빙 웨이브, 이러한 국내 OTT는 서로 유사성이 높은 플랫폼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쿠팡과 시즌이 서로 유사하고 디즈니 플러스, 애플 플러스가 서로 유사한 OTT로 보여졌습니다. OTT별 연결 중심성 수치를 살펴보면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티빙, 왓챠, 애플, 쿠팡 시즌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넷플릭스는 매우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여 전체 단어 네트워크 내 넷플릭스의 큰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OTT 이용자들이 OTT 간 비교 시 대체로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다른 플랫폼들을 비교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에그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넷플릭스 연관어로는 국내 한국 영화 글로벌 드라마 세계 오징어 게임, 웨이브 연관어로는 국내 드라마 영화 다양 토종, 디즈니는 해외 국내 글로벌 영화 드라마, 마지막 티빙의 연관어로는 한국 드라마 국내 영화 토종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 OTT 모두 공통적으로 영화, 드라마, 국내라는 연관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국내 OTT 이용자에게 국내에서 제작된 콘텐츠,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 포맷의 콘텐츠가 OTT 종류와는 상관없는 중요한 콘텐츠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 디즈니의 경우 해외, 미국, 글로벌 콘텐츠가 티빙이나 웨이브의 토종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글로벌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해외 글로벌 콘텐츠가, 그리고 국내 OTT 플랫폼인 왓챠와 티빙에서는 국내 드라마나 예능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는 OTT라는 인식이 이용자들에게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된 기술 통계량은 다음과 같고, 회귀 분석을 앞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VIP 분산 팽창 계수를 통해 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모든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이제 멀티호밍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은 이용자의 연령, 한국 제작 콘텐츠, 로맨스 장르, 액션 어드벤처 장르, 예능 버라이어티 포맷, OTT 이용 시간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넷플릭스 이용자가 어릴수록 한국 제작 콘텐츠와 로맨스, 액션 어드벤처 장르, 예능 버라이어티 포맷을 선호할수록 넷플릭스 이용 시간이 적을수록 멀티호밍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OTT 개수에 따라 OTT 플랫폼 조합을 계산을 해봤는데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서 이제 OTT 플랫폼의 조합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기 위해 K민지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최적의 군집수 4개로 클러스터링이 되었고, 각 이제 군집별 OTT 플랫폼 통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의 클러스터는 웨이브, 두 번째는 티빙 왓챠, 세 개는 쿠팡, 네 번째 클러스터는 디즈니를 넷플릭스와 함께 조합으로 이용하는 군집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후 다음 로지스틱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넷플릭스와 웨이브를 사용하는 조합 집단은 멀티호머의 소득 수준, 서양 제작 콘텐츠, 다큐멘터리, 시대물, 예능 버라이어티 콘텐츠가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넷플릭스, 티빙, 왓챠 조합은 멀티호머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동양권 제작 콘텐츠와 시대물, 호러 스릴러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쿠팡 플레이에 비해 티빙 왓챠를 멀티호밍할 확률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조합 집단에서는 이제 넷플릭스 이용자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드라마와 영화, 예능 버라이어티 포맷의 선호도가 낮을수록 미국빛 동양권 제작 콘텐츠, 시대물 코미디 장르, 애니메이션 포맷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이제 넷플릭스가 쿠팡보다는 디즈니를 멀티호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싱글 호머와 구분되는 멀티 호머의 특징을 파악했다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고, 이제 OTT의 복수 서비스 종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복수 OTT 서비스 구독자를 위한 비즈니스적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이제 국내 OTT 사업자가 변화된 멀티호밍 시장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멀티호밍 이용자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OTT 이용자들은 영화, 드라마,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 최신의 콘텐츠, 최근에는 한국 토종 작품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았고, 이제 한국 제작 콘텐츠와 로맨스, 액션, 그리고 예능 버라이어티 콘텐츠가 이제 멀티호밍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OTT 사업자들은 이제 조금 어린 이용자나 뭐 넷플릭스가 적어지는 이용자, 혹은 한국 액션, 예능 버라이어티 포맷을 선호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제 멀티호밍 이용에 유입을 위한 이제 타겟 마케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멀티호머들이 선호하는 콘텐츠의 장르나 포맷, 그리고 제작 국가가 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확대를 통해 추가 구독자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용자 특성이나 선호 콘텐츠에 따라 멀티호밍하는 서비스 조합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따라 개개인의 선호에 맞는 OTT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추천해주는 마케팅 전략과 OTT 번들 구성을 위한 OTT 사업자 간 전략적 제휴를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예를 들자면 넷플릭스 이용자 중에 서양권이나 예능을 좋아하고 다큐멘터리나 시대물 장르를 좋아하는 이용자들은 쿠팡보다는 웨이브를 더 멀티호밍할 확률이 높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이용자 중 해당 콘텐츠의 시청 시간이 높거나 찜하기 횟수가 높거나 아니면 해당 콘텐츠를 선호한다고 이제 판단이 될 경우 이제 넷플릭스 상에서는 쿠팡보다는 웨이브를 멀티호밍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웨이브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제 서로 멀티호머의 구독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기획함으로써 이제 서로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